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긴 줄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선거 개표가 시작된 주에선 일찌감치 승자가 확정됐습니다. 7개 경합주도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다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인 최초로 앤디 김 하원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오늘 낮 워싱턴 DC에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의 투표소에 잇따라 폭탄 위협이 제기돼 30여 분 동안 투표소 운영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선거를 방해하려 한 러시아 측의 소행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드디어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현장 투표가 경합주 7곳을 포함해서 미 전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서부 시간 기준 오후 8시 조금 전 투표가 마감됐는데요. 역대 선거 중 가장 치열한 대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4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8,6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당 등록 데이터가 있는 26개 주 통계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37.5%, 공화당 지지율은 35.7%를 기록했습니다. 차이는 불과 1.8%포인트, 4년 전 대선에 비해 차이는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선거 중 가장 치열한 초박빙의 대결. 어느 한쪽의 승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선 당일인 오늘 이른 시간부터 투표를 하기 위한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I waited like an hour and 20 minutes to just vote. But yeah, I got in line at like 10:30 and I just got out and it's 12:13. 두 후보를 놓고 각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conomy better, the immigration better, like the regular ideals and morals of America to make it better. I mean, the main issues all this election has been I think it'll be tackled. the immigration, abortion, and like a the couple economy others. and then the immigration, and like I said, it'd be nice to kind of have some like morals, some type of like guidelines, so we can show the rest of the world. And at least to make it better, at least to acknowledge it. They're the only candidates that are acknowledging these issues that are like scary. Definitely Kamala for both of us. We want to see a future where women and people of color and just people in general are seen as humans and that the democracy stands. Very polarized as a nation right now, and I think Donald Trump is sowing a lot of that kind of hatred, and he's running a very us versus them platform, and I think Kamala really does have more of a unity platform.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최소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 표를 얻어야 합니다. 현재 동부 지역에서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는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 플로리다주 등에서 승리를 확정했고 해리스는 버몬트와 뉴욕주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등에서 승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개표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개표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있는 펜실베니아주의 개표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대선 출구조사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민주주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이번 대선에서 경제와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낙태와 이민자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외교 정책을 주요 이슈로 꼽은 응답자는 5% 미만에 그쳤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주요 이슈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경제를 주요 이슈로 지목하고 20%는 이민을 가장 큰 과제로 꼽은 반면 해리스 지지 유권자들은 60% 이상이 민주주의를 최우선 과제로 보았으며 20%는 낙태를 지목했습니다. 또 유권자들은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현 상황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7%에 불과한 반면 절반에 가까운 43%가 불만족, 그리고 화가 난다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29%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4년 전에 비해 개인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은 승자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켄터키주와 인디애나주를 비롯해 루이지애나, 노스다코다와 와이오밍주에서 승리를 확정했으며 사우스다코다와 텍사스주 역시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벌몬트주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으며 이어 메릴랜드,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주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큰 이변 없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7개 경합주의 개표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다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아직 개표 초반인 만큼 결과를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상 최초의 한인 연방상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저지주 연방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은 57%에 달하는 득표율로 상대 후보인 공화당 커티스 바쇼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한인 그리고 아시아인이 연방 상원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민 2세인 앤디 김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 3선에 성공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으며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과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6 의회 난입 사태 당시엔 묵묵히 의회를 청소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으며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연단에 올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찬조 연설을 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국회의사당에 휘발유 냄새를 풍기며 토치와 조명탄을 들고 들어가려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국회의사당 경찰은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미시건주 출신의 28세 남성이 국회의사당 방문자 센터에서 토치와 조명탄을 들고 들어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보안 검색대에서 휘발유 냄새를 감지해 배낭과 자켓을 검사한 결과 토치와 조명탄 그리고 정체불명의 인화성 액체가 들어있는 2개의 병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One of the officers noticed a faint odor of gasoline, and when they pulled the backpack off the conveyor belt, they noticed a much stronger scent of gasoline. At that point, the subject was detained. 당국은 건물을 하루 종일 폐쇄하고 용의자가 작성한 25페이지 분량의 선언문과 여러 서류 그리고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투표소 폭발을 암시하는 신고가 접수돼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애틀란타 폴턴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오늘 오전 폭탄 협박이 5건 신고돼 2곳의 투표소에서 30여 분간 유권자들이 대피가 이뤄졌으며 투표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전 8시쯤 투표소가 설치된 일부 학교가 폭탄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표소 여러 곳을 수색했으며 안전을 확인한 후 투표소도 다시 운영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Polling location was reopened after officers were able to determine that it was safe to have people come inside and continue voting. As of right now, our investigators are looking into where the threat came from. I don't have information on who provided the threat or who called it in, but we are hoping to have more information soon. 이와 관련해 연방수사국 FBI는 이메일이 러시아 도메인에서 발신됐다며 이는 미국 선거의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러시아 측의 소행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풀턴 카운티 법원은 폭탄 위협을 받아 운영이 중단된 5개 투표소에 대해 운영 시간을 연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카운티에서는 투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투표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판사는 오늘 아침 소프트웨어 문제를 겪은 캠브리아 카운티의 투표소 운영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유권자들이 저녁 10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표용지를 스캔하는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긴 대기줄이 생기고 일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전자와 종이 투표 모두 가능하도록 추가 장비를 설치하고 투표 시간을 연장해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한 유권자들에게는 임시 투표용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대선 전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선거 캠페인을 펼친 주요 경합주로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와 텍사스주가 선거 당일 연방법무부 감시단 파견에 투표소 접근을 제한하려고 제기한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법무부의 감시원 파견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금요일 27개 주 86개 지역에 감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에 반발한 미주리주와 텍사스주 정부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주리주는 연방정부의 개입이 주의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거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장애인법 준수 감시를 위해 법무부가 감시 권한을 부여받은 전례와 이번 소송에서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텍사스주 역시 주 법에 따라 투표소 감시원의 자격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무부와 합의를 통해 감시 인력이 투표소 내부를 직접 감시하지 않는 조건에 동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주요 경합주 외에도 텍사스와 매사추세츠 그리고 미주리 등의 투표소에 감시 요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감시단 파견을 통해 연방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대선 판도에 미국 국민 상당수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9%로 지난 2차례 대선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선에 너무 몰입할 경우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높아지고 불면증이 이어지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Being able to assess our bodies, how are we feeling, and then being able to recognize when we need to take a step back and focus in around self-care. 또 평소 컨디션과 감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분하거나 화가 나면 뉴스나 미디어 노출을 피하고 산책이나 요가 등을 통해 자신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미국에서는 치열한 선거전 이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빗댄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여러 면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248년 미 역사상 첫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이 되는 동시에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기록을 쓰게 됩니다. 현재 78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넘어서는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는 77살이었습니다. 또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이른바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역대 대통령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 단 한 명으로 22대 대통령을 역임했지만 재선에 실패한 후 4년 뒤 재대결에서 승리하면서 24대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차기 경찰국장의 연봉이 45만 달러로 조정되면서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LA 경찰위원회는 오늘 짐 맥도넬 차기 경찰국장에게 50만 7,509달러의 연봉을 제한하는 안건을 논의한 결과 시의 예산을 고려해 45만 달러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은퇴한 마이클 무어 국장의 초기 연봉인 35만 달러를 넘어서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봉인 40만 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당국은 연봉 조정안을 통과시켜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맥도넬의 임명안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 기자회견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그 다음 날인 금요일 검찰이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 등 공천거래 의혹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검찰 수사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금요일 오전 10시에 나와 검찰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가능한 한 빨리 나와달라 요청했지만 명 씨가 변호인 선임과 자료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요일로 미룬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라더니 검찰 조사가 코앞에 닥치자 급히 변호인을 선임한 겁니다. 명 씨는 검찰에 비공개 소환도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재작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 모두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 성공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김영선 좀 해줘라라고 하는 윤 대통령 육성 녹취를 공개하면서 의혹은 더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영선 전 의원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강혜경 씨를 6번째로 소환해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명 씨까지 부르면 돈 거래와 관련된 인물들 조사는 일단락되는 건데 검찰이 당시 국민의힘 내부 공천 과정까지 수사를 확대할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주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로 향하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명태균 씨를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취임 이후에도 통화를 나눴는지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아침 8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MBC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명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기 혐의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가지고 한마디만 그런 거 없어요.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문을 닫았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통화 나누셨다는 녹취 나왔는데 선생님 혹시 취임 이후에도 통화하신 거 맞나요? 명 씨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찰이 명 씨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명 씨는 변호인 선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명 씨가 자신을 방어할 정도의 증거들은 다 갖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9천여만 원 돈 거래를 소명할 증거도 다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 대선 여론조사 근원지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있다고 했습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를 5년 전 현재 소장에게 넘겨줬고 자신은 이후 여론조사 영업을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명 씨와 여론조사 일을 함께한 강혜경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명 씨를 지목하며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저장된 휴대폰을 명 씨가 갖고 있냐고 물었더니 명 씨 변호인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홍명보 감독은 재선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강제적 조치는 아니라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이뤄진 감사 결과에서 핵심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었습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허위 자료로 반박하는 등 협회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축구 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문제,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기습 사면 추진 문제 등 부실 운영의 사례를 나열하며 정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협회에 요구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징계 권한이 없는 문체부가 말 그대로 요구만 한 것이어서 실제로 정 회장에 대한 징계가 이행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역시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는 했지만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은 스스로 강구하라는 모호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축구협회는 징계 등 문책 사안에 대해서는 한 달, 제도 개선과 시정 사항에 대해선 2달 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축구협회는 재심의 요청 여부를 포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3일 러시아를 위해 싸우러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북한군 병사가 제공된 음식의 다양함과 푸짐함에 놀라고 있다는 글과 함께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영상 속 남성이 난 전장에서 먹고 있다. 이 고기를 봐라. 큰 소고기와 즉석 라면이다. 라고 말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 포스트는 이 영상 속 남성이 북한과 무관한 중국 출신 병사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이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변에서 들리는 러시아어 대화에 비춰볼 때 남성이 우크라이나 내부나 주변 전선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 수 있지만 북한군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동료를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북한군 병사의 인터뷰라며 큰 주목을 받았던 SNS 영상물도 진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죠. 국제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은 북한군 관련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청소년 정신 건강을 해친다면서 프랑스 부모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가족을 한데 모은 소셜 네트워크 피해자 모임단체는 틱톡이 자살과 자해, 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수많은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노출했다면서 이 때문에 원고들의 10대 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원고들의 딸 7명 가운데 2명은 손졌고 4명은 자살 시도, 또 다른 1명은 거식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고들은 틱톡이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 모임단체는 틱톡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독일 연방검찰은 동부 지역인 작센주 라이프치히 등에서 일명 작센 분리주의자 조직원 8명을 테러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테러 조직을 만들고 작센주를 비롯한 옛 동독 지역 영토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 장비를 갖추고 사격과 야간 행군을 하는 등 군사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았고요. 인종 청소로 원치 않는 이들을 제거할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품을 집어들고는 수납 공간에 꽂아 넣는 작업을 알아서 척척 수행하는 이 로봇. 어딘가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던 기존 로봇들과는 달리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현대차 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신형 올 뉴 아틀라스입니다. 원격 조작 없이 모든 동작이 로봇의 인지와 판단, 제어 과정을 통해 이뤄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아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외신들도 일제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매체는 올해 헬로윈의 가장 무서운 영상은 아틀라스의 영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베트남 출신 여성 관광객이 서울 경복궁에서 전신 레깅스 차림으로 요가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현지에서 무례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복궁 광화문 옆 돌담 앞 한 여성이 전신 레깅스를 입고 물구나무 서기 같은 요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죠. 베트남 하노이에 사는 여성으로 한국 방문 중 문제의 영상을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공개했는데요. 그러자 여성의 잘못을 꾸짖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의 한 누리꾼은 광화문은 한국 관광의 상징적인 장소이며 신성한 곳이라며 수치스럽다고 질타했고요. 복장도 행동도 예의가 아니라며 불쾌함을 표시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행동이 규정 위반은 아니라며 당시 경복궁 보안요원이 주의를 주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현지 언론에도 소개되는 등 여성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산물로 축제 안 해봤는데 와 끝내주네. 좋아. 불타오른다. 외식 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야심차게 기획한 첫 해산물 축제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경남 통영에서 개최되는데요. 하지만 축제 첫날부터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통영 일대에 세찬 비가 내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비를 피할 천막이 준비되지 않아 방문객들은 우산을 들거나 비를 쫄딱 맞으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인파가 몰리면서 주차난과 길어진 대기 시간에도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백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축제와 관련해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 여러 불편 사항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편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겠다고 전했고요. 통영시 측과 함께 사과 영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게트 빵 하나에 170만 원, 싱싱한 샐러리는 660만 원. 듣고도 믿기 힘든 가격인데요. 무슨 일일까요? 한번 보시죠. 한 여성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바게트 빵을 들고 있습니다. 반으로 갈라지는가 싶더니 안에서 진짜 바게트 빵이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한 명품 브랜드가 선보인 바게트 모양 가방입니다. 가격은 우리 돈 170여만 원. 놀랍죠? 업체 측은 자연스러운 사치스러움을 표현했다면서 실용성도 갖췄다고 설명했는데요. 바게트만큼이나 주목받은 제품이 또 있습니다. 마치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것처럼 싱싱해 보이는 샐러리 모양의 가방인데요. 윗부분은 손으로 직접 작업해 섬세하게 표현했고 녹색 음영도 그대로 살려 진짜 샐러리 같은 사실감을 더했는데요. 가격은 무려 660만 원이 넘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독특한 디자인에 실험적이고 독창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마트에서 장 보고 온 줄 알겠다, 실제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라며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한 산 정상에 있는 명물 바위가 가짜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선전시에서 가장 높은 산인 우통산은 해발 944m로 정상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요. 등산객들이 기념으로 인증사진을 남기던 이 바위, 알고 보니 속이 텅 빈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최근 현지 SNS 등에는 바위 옆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사진이 퍼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텅 빈 바위 안에 벽돌로 세운 기둥과 새 파이프 등이 설치돼 있죠. 현지인들과 누리꾼들은 자랑스럽게 인증사진까지 찍었는데 배신감이 든다. 관광객들을 속인 명백한 사기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앞서 중국에선 지난 6월 허난성 윈타이산 공원을 명물인 높이 314m의 폭포가 수도관을 설치한 가짜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